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벌써 또 한 달이 다가왔네요. 네. 그렇죠? 며칠 있으면 이 양재천에 벚꽃이 흐드러져서 네. 그 벚꽃 축제가 29일부터 열린다는데 벚꽃 맞을 준비는 되셨는지. 오늘은 우리 2024년도에 어떤 일간과 만났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공부를 했는데 오늘 마지막 임계에 대해서 공부하는 날이죠. 네. 시간을 벌기 위해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자, 우리가 10개의 천간 중에 하나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게 나의 모습이고 나의 성향이고 네. 그게 나예요. 그런데 임이나 개, 물의 기운으로 태어났으면 네네. 이 물이라는 것은 누구를 생하냐면 목을 생해요. 그렇죠. 나무에 물 주면 자라잖아요. 예. 그래서 수생목 한단 네. 말이죠. 그 수생목을 해야 목생화하고 내가 어떤 노력을 한 거에 대한 성과나 결과를 내가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네. 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하고 개 마지막 두 일간의 갑진년 운세를 보는 거예요. 네. 오늘 제가 특별히 열심히 들어야 되는 이유는 네. 제 남편은 일간이 임이고 네. 제 아들이 개예요. 둘 다 열심히 들어야 돼요. 어머나. 열심히 그래요? 이제 예. 필기하면서. 자, 임수가 네. 갑진을 만났어요. 음흠. 이 갑진은 똑같이 들어와요. 그쵸? 일간이 누구든 네, 네, 상관없이. 네. 근데 똑같이 들어오지만 기운은 다른 거예요. 일간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임수에게 갑목은 뭐냐면은 수생목 하니까 이 목이라는 것은 식신이 되겠어요. 임수에게. 그죠? 이게 식상이니까. 그럼 바쁘네요, 이미. 예. 물 줘야 되니까. 그렇죠. 이 식신이라는 것은 활동하고 아무튼 이 식상은 의식 주를 다 포함을 시키는데 특히 식신은 내가 좋아서 뭔가를 하게 되는 모습이 돼요. 아하. 활동을 하거나 꼭 돈 버는 활동이 아니래도 네네네. 학생 같으면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겠지만은 이 식신이라는 건 내 기운을 꺼내 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활동이 되죠. 그 다음에 지는 토극수 하잖아요. 네. 토가 수를 극해요. 토가 그렇구나. 수를 극하니까 어허. 이거는 임계수에게는 이게 관이 네. 되는 거예요. 근데 얘도 양이고 얘도 양의 글자니까 이거는 편관이 돼요. 자, 편관이라는 것은 남자에게는 자식되고 육친적으로 그 다음에 직장이 돼요. 직장. 예. 그리고 여자에게는 남편이 되고 관이니까. 또 아직 결혼 안 한 사람이면은 남친이 되겠죠. 남친이 되고 직장도 되고 똑같이. 네. 자, 이렇게 되는데 편이 붙었다는 것은 치우치니까. 강한 관이 되는 거예요. 아하. 토극수 하니까 정관 같은 경우는 이 기토 같은 경우는 내가 견딜 만한 스트레스라면 편관은 내가 감당하기가 좀 힘든 스트레스다 이렇게 보면 돼요. 정편을 그렇게 비교를 하는군요. 네. 예. 왜냐하면 나를 극하는 기운, 나를 제압하려고 하니까. 네. 그런데 이 임이라는 글자가 내가 강하면 편관이라도 감당을 합니다. 근데 신약한 임수 같은 경우는 이 편관이 힘들어.
많이. 이미 신강하면 예. 큰 문제가 없는데 유리하죠. 신약하면 하면 우리 신강신약에 대한 개념은 이해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닌 분도 예. 계시겠지만 한번 좀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그 부분을. 내가 버틸 힘이 있는 사람은 잘 버티면은 올해가 굉장히 좋은 해가 되고 내가 힘이 없고 뿌리도 없고 약해. 그러면 이거는 몸이 약하다는 게 아니라 에너지가 나의 힘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 평관을 감당하기가 힘들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대처법에 대해서 잘 들어놓으셔서 적용을 하면은 끝까지 견뎌내고 참아내면은 연말쯤에 가면 그 보상이 주어질 거예요. 세상에 공짜 없거든요. 내가 참고 노력하면 그만큼의 뭐 대가가 주어집니다. 이 평관은. 자, 그런데 이 임수라는 것은 네. 물상으로 보면 큰 물이죠. 폭폭 바다도 되고 큰 물. 호수도 되고 좌우지간 큰 물입니다. 물상이. 근데 이 임수에게 식신이 들어왔다 하는 것은 물길이 열린 거예요. 내가 써먹을 게 있는 거. 그렇죠. 내가 이 신강한 임수 같은 경우는 내가 이거를 저수지에 끌어안고 있는데 이걸 풀어서 쓸 일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수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흘러야 좋은 거예요. 너무 많아서 가두어둘 때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썩잖아요. 저기 하면. 그리고 오래 고여 있으면 물은 썩어요. 흘러야 맑은 물이 그치.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수로가 열려서 목으로 가면 이 목은 수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게 이게 재성이에요. 그래서 그렇구나. 네. 식상 활동이 왕성할수록 그 다음을 바라보는 거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뭔가를 성과를 목표로 하고 그 다음에 또 돈을 벌어야 되고 하는 그런 목적성이 있어요. 그 목적을 향해 갈 수 있는 길이 쫙 뚫린 거예요. 수로가 열린 거니까. 그러니까 물이 지금 갑진년이니까 이 갑으로 예. 나무에다 물을 많이 주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렇죠. 너 잘 커서 여기 태워서 이쪽으로 줘라 이거네. 그렇죠. 왜냐하면 나에게 화는 재성이니까. 그렇구나.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수가 남자다. 그러면 이 여자를 위해서 이 여자를 쟁취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는 하겠네.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공합니다. 수로가 열렸기 때문에 식신이 들어왔다는 것은 재성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스팔트 길로 쫙 펼쳐졌기 때문에 남들이 보면 수월하게 목적 달성했다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간목이라는 것은 이 죄만 취하는 게 아니라 모든 오행은 두 가지 일을 한다 그랬어요. 생도 하지만은 극도 한다 그랬어요. 극은 하나 건너뛴다 그랬죠. 그래서 간목은 토를 극해요. 그렇죠. 근데 토를 극한데 이것도 양이고 이것도 양이니까 이게 식신이 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식신이니까 식신, 토, 평관이에요. 그거를 식신은 살이라는 게 평관인데 이 평관을 잘 다듬어 갖고 뭘로 만드냐면 정관을 만들어요. 좋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갑이 지금 갑진년인데 이 갑이 토를 극하는 거죠. 그렇죠. 극한다는 건 이제 부드럽게 재련을 한다는 그렇죠. 얘기죠. 그러면 얘가 그러면은
얘를 치는 게 약해지겠네. 그렇죠. 얘가 힘이 빠지니까 내가 나 더 많이 유식해졌는데. 내가 감당할 그런 네. 스트레스의 가지치기를 얘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임수에게 올해는 굉장히 먹을 복도 생기고 식신이니까 먹을 복도 생기고 할 일이 생기는 해다. 할 일이 생긴다. 자, 그래서 하나를 예를 들어보자면 요거 좀 잡아. 네. 할 일이 생긴다. 예, 할 일이 생기는 거는 좋은 거죠. 네. 근데 이게 이 편관이라는 게 내가 스트레스도 되지만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생각지 않았는데 내가 회사에서 승진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힘들어도 끝까지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취직을 하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어떤 자리에 내가 취업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좋은 사인의 그런 기능도 한다. 그래서 네. 모든 운이라는 거는 겉으로 나쁜 운 같지만 딱 뒤집어 보면 그 속에 좋은 게 들어있고 좋은 운인 것 같았는데 딱 뒤집어 보면 그게 나쁜 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양면성에 대해서 늘 특히 이 편관은 그 양면성에 대해서 염두에 둬야 돼요.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근데 힘든 그거는 꼭 거예요. 명리학에서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왜 모든 행복은 네. 고통이라는 포장지로 네. 포장을 해서 선물을 받는다고. 네. 그 말하고 일맥상통하네요. 그렇죠. 그러면 네. 예로 임술 일주가 임수를 일간으로 한 일주가 다섯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임술 일주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네. 할게요. 임이라는 거는 큰 물이라 그랬죠. 술이라는 거는 동물로는 뭐냐면 개예요. 그러면 개가 물에 빠져가지고 큰 물에 빠져서 죽기 살기를 헤엄치고 나오는 모습도 돼요. 그러네. 네. 그리고 또 어떤 모습도 되냐면은 백두산 천지 같은 모습도 돼요. 큰 산에 호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큰 사람이에요. 그리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뭐 여러 가지 용어가 있어요. 백호일주다, 무슨 괴강일주다. 그런 용어들이 뭐냐면은 특별히 이 사람이 성격이 무지무지 강한 사람이다. 그리고 카리스마가 있다. 카리스마가 있다. 죽기 살기로 걔가 바다에 빠져서 죽기 살기로 빠져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굉장히 카리스마가 높은 사람이다. 근데 이 사람한테 토국수 하니까 이것도 편관, 이것도 편관이에요. 똑같이 양의 토기 때문에. 근데 얘네가 둘이 만나면 어떤 작용을 하냐면 충이라는 작용을 해요. 진술충. 네, 진술충. 이것도 큰 토, 이것도 큰 토예요. 그래서 이 화라는 것은, 아니 술이라는 것은 이 화를 담아놓는 창고예요. 그러니까 임수가 돈 창고를 깔고 앉아 있는 거야. 이 술이라는 게 네. 화는 이 사람한테 수국화 하니까 재성이잖아요. 네. 창고인데 돈 창고예요. 돈 창고를 이 사람은 깔고 앉아 있는 사람이에요. 깔고 앉아 있는데 진을 만나면 그러니까 잠깐만 네. 있어봐요. 이게 돈 창고인데 네. 이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이야. 숨겨진 재산이 많은 사람이야. 그래서 이거를 잘 쓰면은 이 사람이 잘 풀려요. 근데 끌어안고 인색하게 굴면은 안 풀립니다. 그런데 그럴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진이 와가지고 꽝 부딪혔네.
그래서 이것도 열리고 이것도 열리는 거예요. 부딪혀서 열렸네. 네, 부딪혀서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때에 돈을 아끼고 박박 긁어서 이렇게 참고 채우는 삶을 살았다는 사람은 이런 때 돈이 좀 나갑니다. 그러니까 올해 돈이 좀 나갈 수 있다. 그러나 이게 편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나쁜 것만 있는 해는 없어요. 좋은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좋은 소리를 듣는 거야. 나는 돈이 깨졌지만은 솔직히 아깝지만 그냥 내줬는데 좋은 좋은 평판. 평판을 듣는 거예요. 좋네. 그래서 내 속은 쓰리지만 현실적으로는 지지가 현실이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래도 쓸 줄 아네. 그 사람 괜찮던데? 쓸 때는 제대로 한 방 쏘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돼요. 그런데 보통은 이런 글자 안 만나도 내가 너무 이렇게 저축만 하고 창고에다 쟁여놓고 남 볼까봐 막 숨기지만 말고 평소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나누면서 살잖아요. 그게 반드시 눈덩이처럼 굴러서 나한테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쓰는 것 같지만 그게 쓰는 게 아니라 결국은 기다리면 돼요. 다시 왜 나한테 돌아오니까. 혹시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임술 일주를 가지고 계신 분 명심하셨으면 좋겠는데. 네. 그래서 이게 네. 진하고 술이 부닥쳐서 깨지는 건 이 임수한테는 태풍이 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구나. 오메 죽겠네 하는 거지. 그치만 그 결과라는 것은 내가 하기에 달렸다. 창고문이 열렸어. 남들이 못 보던, 남들이 모르던 거를 남들이 다 알게 돼버렸어. 좋은 일에 쓰세요. 쓰라는 좋은 일에 쓰세요. 쓰는 그런 기회가 나에게 온 거고 그 기회를 포착을 하면 네. 내가 속은 좀 쓰릴 수 있지만은 속도 안 쓰려야지. 나눌 수 있는 게 있다는 게 얼마나 네.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서의 변화를 얘기하는데 이거는 작은 변화가 아니라 큰 변화입니다. 속이 좀 많이 쓰리실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관의 춤이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때리는 기운이기 때문에 내가 힘이 있는 일주면은 좀 덜한데 내가 신약한 사람은 건강 조심해야 됩니다. 건강이 다운될 수밖에 없어요. 스트레스를 안이 받을래도 안이 받을 수가 없는 그런 환경에서 내가 그래도 끝까지 버티고 인내해서 하면은 올해 후반부쯤 되면은 이렇게 웃을 일이 생길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왜? 나에게 기회가 오고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꼭 술이 아니어도 네. 좌우지간 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네. 유사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쪽이 더 크죠. 더 큰 거예요. 제 남편한테 예. 그 얘기 좀 해주려고. 예. 그래서 이견만 내면 내가 올해 후반기부터는 내가 좀 평화로워지고 내가 자유를 느끼게 되는 그런 행복한 임술 일주가 되겠다는 얘기를 드리겠어요. 네. 어쨌든 이 진술이라는 건 내 곳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열려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수술이 얼마나 좋은데 그냥 충해서 네, 열리는구만. 그리고 이거는 또 뭐냐면 땅이기 때문에 땅이라는 것은 부동산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올해 집을 사거나 집을 팔거나 할 수 있어요. 이사 갈 운이 될 수도, 꼭 이사 아니래도 근데 이사 갈 확률이 높고요. 또 돈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 나가는 확률이 더 크고요. 또 내가 직장이 바뀔 수도 있어요. 이게 관이니까. 그리고 또 여자한테는 관이 남자라 그랬죠. 미혼들은 남자친구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결혼한 사람들은 남자친구를 바꿀 수가
훨씬 어렵잖아요. 물론 바꾸기도 하지만은. 그런데 이게 모르죠. 이게 요즘엔. 여자 같으면 충이니까 부부싸움을 좀 조심해야 돼요. 여자 같은 경우는. 내가 예민해지는 거지 상대보다 내가 더 1+1으로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그런 운이 되니 중반부까지만 조심하면 돼요. 그러면 가을부터는 잘 견딘 사람들은 가을부터는 풀려요. 행복해요. 자, 그 다음 개수는 개수 플러스 갑질. 자, 개수에게 갑이라는 건 상관이에요. 그죠? 네. 개수도 수생목 하거든요. 그런데 을이면은 식신인데 갑이니까 상관이 되고, 지는 내년에는 을이 되겠네. 토국수 하니까 이거는 정관이 되겠네요. 그러면 상관 경관이에요. 개수에게는. 올해 상관이라는 글자를 내 사주에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근데 없어도 상관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상관이라는 것은 뭐 잘못된 게 잘 보여요. 이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너 도움되라고 하는 얘기야. 나 좋자고 하는 게 아니고 참견하지 마세요. 그렇구나 저렇구나 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게 좋습니다. 이거 긁어 부스럼 만드는 글자니까. 왜냐하면 상관이 정관을 보면, 관을 보면 규정이나 법이나 이런 것들이 정관이거든요. 룰 같은 거. 저 룰은 잘못됐어. 이거는 시정돼야 돼. 하는 게 상관이에요. 반골기질이죠? 그렇죠. 반골기질이죠. 그래서 그런 거에 가능하면은 참견하지 말아라. 근데 어쨌든 수도 수생목을 잘 해요. 그래서 목의 기운이라는 것은 생명의 기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키우는 가장 뭐랄까 직접적인 역할을 해요. 나무가 그래서 이 비가 오면은 좋아하잖아요. 이 개수를 비로도 보지만 옹달샘으로도 보고 또 흐르는 시냇물도 돼요. 그래서 이 개수가 갑진년을 만나는 것은 좋고 나쁨이 함께 이렇게 있더라. 요것만 조심하면 된다. 참견. 말 아끼고. 말을 아끼고. 예. 전해줘야지. 예. 보통 이 상관을 좋지 않은 운으로 봐요. 옛날엔 특히 더 그랬죠. 특히나 여자가 상관 많으면 싫어했어요. 근데 요즘은 상관 많은 사람들이 대세예요. 왜? 반짝이는 그 어떤 창의성이나 재능 같은 게 있는, 그거를 갖추고 있는 글자기 때문에 옛날식으로만 해석을 하면은 반도 안 맞아요. 자, 그래서 오죽하면은 이 상관을 빼어날 수라 그랬어요. 빼어날 수를 갖고 있는 글자가 상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상관이 날카롭고 깐깐하고 지적질 잘하지만은 그 안에는 핵심을 찌르는 그런 포인트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거 우리 옛날에 어린 시절에 국민학교 때 수미양가 그쵸, 그 했을 때 그 수예요. 그러니까 똑똑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게 수생목으로 이 수생목이 잘 되기 때문에 이 물이 깨끗한 물로 정제가 돼요. 정제가 되고 상관이니까 이 사람도 재성으로 이렇게 흘러가겠죠. 상관생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아, 상관도 생재가 있군요. 저는 식신만 생재가 아니에요. 상관생재, 식신생재. 식신생재 다 재성으로 흘러갈 수밖에 네. 없어요. 그래서 이 개수에게도 일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일거리가 생기는데 이게 말조심은 말을 걸러가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꿀꺽 먹어야 예. 되겠네, 말을. 얘도 활동력이 생긴다. 활동력이 생긴다. 그런데 정관이기 때문에 내가 지켜야 되는 그 룰이 있는 환경에서 살아가는 나여야 돼요. 그러니까 편법 같은 거 쓰면 안 되고 정법으로 내가 그 정법의 환경에 적응하면서 말은 조심하면서 지내면 활동 많아지고 올해보다 작년보다 훨씬 좋은 한 해가 된다. 그런데 하나의 예를 들면 개해다. 개해. 개해면은 위도 물이요, 아래도 물이에요. 네. 그죠? 그러면 갑진년이니까 개하고 위 아래가 같은 오행이면은 간여지동이라고 했어요. 간여지동에 있는 사람들은 강한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들이에요. 내 뿌리를 확실하게 갖고 지금 있으니까.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개수한테 해는 겁재예요. 그쵸. 예. 그러니까 비견 있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네. 예. 그래서 간여지동이라서 고집이 대단하다. 고집이. 왜냐하면 이 겁재는 그 12운성으로 볼 때 제왕의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고집이 제왕인데. 아무도 못 말려. 왜냐하면은 위 아래가 다 물이잖아요. 물은 흘러가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흘러가잖아요. 수생목, 목극토. 그러니까 열심히 활동을 하고 목극토 한다는 건 이 정관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에 있어서는 무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개해일주는 위아래가 다 물이라서 겉은 굉장히 부드러워 보여요. 그렇겠다. 예, 순한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속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 그럴 것 같아. 이게 부모도 자식 속을 네, 몰라. 맞아. 난 네 속을 모르겠어 해요. 내가 몇십 년을 키웠지만 나는 네 속을 모르겠다 하는 일주가 개해일주, 임자일주 같은 거예요. 위아래가 다 물이잖아요. 저도 제 남편은 자, 모르겠는데. 그런데 어쨌든 간에 수생목 위아래로 물이기 때문에 이 식상의 기운도 강해지겠죠? 그 강한 거는 반드시 이 넘어가야죠. 재성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죄를 좋은 기회다. 취하는데 유리한 해다. 유리하다. 그런데 보니까 지지가 진하고 해는 만나면은 진해라 그래서 원진기문이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두 글자가 만나면은 그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굉장히 예민해져요. 원진이라는 건 안 좋은 거잖아요. 원진이 무조건 안 좋기보다도 안 보면 보고 싶고 보고 싶어서 갔는데 꼴보기 싫어. 아유, 어려워. 그러니까 내가 변덕스러워지는 거예요. 상대가 변덕 부리는 게 아니라 내가 변덕 부리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내가 올해 예민을 떨더라. 근데 그게 남 탓이 아니라 내 기운의 탓이지 옆에 사람한테
바가지 긁을 필요 없다는 거죠. 남자든 여자든. 그래서 이거는 개해 일주는 올해 이게 배우자 자리이기도 하잖아요. 내 몸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올해는 부부 관계에 있어서 내가 더 1+1으로 내가 더 조심해야 되는 해다. 내가 문제를 만들지 않도록 주의하자. 그러니까 특히 개해 일주가. 개해 일주가. 밑에 해 아니어도 개나 이미 다 그런 거는 아니고. 아니죠. 요런 개해의 경우에. 이게 진해니까 진해 원진 기문이고 귀문이라는 건 내가 이 촉이 발달되는 거예요. 이럴 것 같다 그러면 그렇게 돼요. 아하. 그래서 그런 촉이 발달된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뾰족뾰족하고 예민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예민해짐에 대해서 내가 잘 추스릴 수 있어야 된다. 근데 그거를 뭘로 쓰느냐? 일로 쓰면은 굉장히 유리하다. 그렇겠네. 다른 데 쓰게 되면은 이상한 사람으로 손가락질 받지만 내가 하는 일이나 작업에 올인하는 쪽으로 그 기운을 쓰면은 내가 뭔가를 이루는데 아주 큰 발전을 할 수 있는 한 해가 된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어요.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이게 정관이잖아요. 네. 내가 남자면은 내 직장 다니는 사람이면 내가 직장에 그리고 관은 자식이잖아요. 그렇죠. 자식한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문제가 어려움이 생길 수 어려움이 있다. 생긴다. 그랬을 때 이 고집센 양반이 밀어붙여 하면은 안 된다. 잘 케어를 하고 내가 2보 후퇴하면은 상대도 1보 후퇴를 하니 그거는 공식이니 항상 배려하고 양보하는 그런 마인드로 품어라. 누구를? 자식을, 직장을. 직장에서도 이런 사람들은 한번 뒤집히면은 대책 없어요? 막가파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여자인 경우에는 남편이나 결혼 안 한 사람은 남친,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장에서의 어려움이 생길 수 있을 때 그때 내가 대처를 평소보다 한 발자국 더 양보하고 품어주는 그런 마인드로 해야지 이 큰 물길이 순탄하게 흘러가지 내 스스로 풍랑을 만들지 말아라. 그러니까 특히 개해년의 경우를 지금 집중해서 얘기를 해주신 거죠. 개해 일주. 예. 자, 그래서 이 갑진년의 개해 일주는 다른 거 여러 가지 하지 말고 한 가지 목표, 한 가지 일에 올인해라. 그러면 반드시 그 일에 대한 성과, 만족으로 올해 후반부에 내가 웃을 수 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 많이 양보하고 노력하고 베풀면 하반기에 그것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렇게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개해 일주가 육식갑자의 마지막 일주예요. 예. 그렇구나. 그래서 올해 갑진년에 10개의 천간의 올해 운을 간단하게 우리가 들여다봤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일주만 갖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 옆에 구성이 다를 때는 또 그 해석을 달리 해야 된다는 거 꼭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부모 자식 관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공부한다 그랬어요. 추가해 주시는 팁이네요. 예.
이거는 지금 우리 여태까지 공부한 거하고는 달라요. 다 다른 거죠?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데 오늘 이제 임계에 대한 일간이 갑진년과 만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요 정도로 마무리를 네. 하고 지금 부모 자식 관계를 보는 방법을 이렇게 선생님이 팁으로 좀 알려주시는 네. 거죠? 네. 자, 그러면 내가 여자면은 자식이 수생목해서 식상이 자식이라 그랬어요. 남자는 토국수해서 관성이 자식입니다. 참 재밌어요. 그 해석이. 네. 그러니까는 여자의 경우에는 자식이니까 엄마의 입장에서는 식상이 자식인데 남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극하는 존재가 자식이잖아요. 자식이에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의미가 있죠. 네. 남자는 아무리 철이 없는 남자도 네. 결혼해서 자식을 네. 낳고 나면 철든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이 관성이 책임감, 의무감이거든요. 자식을 보면서 내 어깨가 무거워지고 의무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되고 철이 들고 속이 차기 시작한다고. 네. 너무 재밌어. 그러니까 이 자식이 크면 클수록 엄마도 자식이 어려워지긴 하지만은 특히 네. 아빠는 그런 것 자식을 같아요. 어려워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남녀가 자식의 글자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거를 보려면은 누구나 우리는 자식하고 잘 지내고 싶잖아요. 그쵸. 잘 지내고 싶어요. 자, 그러면 노하우를 배웁시다. 노하우. 이거 제일 중요하네. 자, 이렇게 8글자가 있다 그랬는데 여기 시주가 이게 자식궁이에요. 네. 그리고 그 옆이 일지가 내 몸이에요. 그리고 이게 나고 이게 내 몸이면서 배우자예요. 그치. 그죠? 네. 그러면 내 몸이자 배우자인 글자하고 자식의 이게 자식 기둥이거든요. 네. 자식의 이거하고 이 글자 관계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옆에 이거 이쪽은 신경 쓸 거 없네. 이거 신경 쓸 거 없어요. 그거 쉬운데 신경 쓸 거 네.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임계 일간에 대해서 했으니까 임계에 대해서 네, 할게요. 네. 그러면 임계에게 자식은 갑을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여자의 경우고. 예. 임수라고 합시다. 임수인데 자식이면은 갑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을이나 여자의 경우에. 그렇죠. 네. 여자 경우야. 네네. 아니 뭐 무슨 관계든 간에 이게 자식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은 천간하고 지지하고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수생목하죠. 네. 그러면은 이거는 생하는 관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의 관계는 관계가 괜찮은 거예요. 땅땅 치는 기운이 아니라 흘러가는 기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생의 관계는 부드럽다. 그러니까 나의 생각과 자식의 생각이 서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스름 없이 받아들이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부드러운 모습이라고 네.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토가 들어가면 이렇게 되면은 네. 이 임수에게는 겁재가 돼요. 그쵸. 이 겁재가 되면은 자식이 나하고 스케일이 다른 거야. 나는 큰 물인데 우리 자식은 자식 놈의 새끼는 절절절절 자식 아주 그냥 딱 임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그냥 마음에 안 들겠네.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얘가 한번 사고를 치면 내가 피해를 입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재물이 떴을 때 이 겁재가 임수가 못 갖게 하고 내가 다 챙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식한테 돈 들어갈 일이 많겠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 사주가 이런 경우에는 내가 그거를 잘 생각하고 설정하고 행해야 돼요. 자식이 달랜다고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네. 최소한 너 고생할 만큼 고생하는 거를 속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지켜보다가 걔도 살아야 되면은 부모가 안 주면은 자기가 나가서 땀 뻘뻘 흘리며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고생할 만큼 한 걸 경험시킨 다음에 어차피 내가 죽기 전에 줄 건데 그거를 죽은 다음에 그냥 가져가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단계별로 내가 많이 있다면 단계별로 이렇게 해서 나눠서 주는 것도 그래서 일단 1차 고생을 시켜야 돼요. 자식을 어렸을 때 무조건 해주면 안 돼요. 근데 이 자식이 나이가 들면 조금씩 긴 듯 아닌 듯 철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해야 되고 나 본인도 노후에 투자나 사업 같은 거 절대 하지 마세요. 뺏기듯이 뺏깁니다. 근데 자식한테 그러니까 시주에 이 개가 있을 때, 겁재로 개가 있을 때는 일간을 가진 분은 사업하거나 투자를 하지 말아라. 네. 너무 중요한 얘기다. 좋은 조건으로 네. 너하고 나하고 손잡고 이거 하자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될 것만 같아요. 그래서 그 손을 잡으면 다 털립니다. 다 털려갖고 텔레비에 나오잖아요. 뭐. 다 털리고 자식한테 가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그거를 주기는 주되 그거를 뺏기듯이 주지 말고 이거를 알았으니까 나누어서 네. 할 필요가 있다. 그러네요. 네. 그리고 현실적인 모습은 이 밑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일간 다 빼고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얘는 화고 얘는 금이에요. 네. 근데 이 사유는 축이라는 금의 삼합이에요. 네. 삼합이라는 거는 자식하고 나하고 성향이나 이런 건 다 달라. 그런데 같은 목표를 가져요. 그러면은 이게 필요할 때 손발이 되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관계예요. 이게. 그리고 사유가. 네. 아니 꼭 사가 아니라 인옷을 사유축, 그 해묘이 삼합의 글자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면 그게 굉장히 좋은 관계가 된다. 어떤 목표를 함께 이루어가는 손과 발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4, 5다. 그러면 이거는 방합으로 해서 가족의 개념이에요. 끈끈해요. 부모가 잘못해도 자식이 끌어안아주고 자식이 잘못해도 부모가 끌어안아주고 너무 끈끈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절대 자식을 배반 못하고 자식이 부모를 배반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낌없이 사랑을 주는 관계가 되고 근데 예를 들어서 묘인데 묘유는 유야. 그러면 이거는 목의 기운이고 이거는 금의 기운이기 때문에 금금목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때리는 모습이 돼요. 안 맞는다는 얘기죠. 이거는 안 맞는데도 서로 코드를 맞추면서 깎고 맞추고
조화를 이루는데 이거는 조화가 안 됩니다. 다 강한 왕지기 때문에 내가 이런 구성으로 자식을 데리고 있다. 자식 글자를 갖고 있다 그러면은 가능한 빨리 독립을 시키십시오. 아무리 내가 나한테 금쪽 같은 자식이라도 오래 끼고 있다고 그 자식을 제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빨리 떨어져 있는 게 자식도 좋고 나도 좋고 떨어져 있으면서 가끔 연락하고 가끔 만나면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 제가 시간이 없지만 꼭 알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이거는 내 사주 안에서의 그렇죠. 그 시주와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 그게 아니고 나의 일주와 자녀의 일주나 나의 일주와 남편의 일주가 이런 같은 글자로 만났을 때도 그건 같은가요? 비슷하게 보는데 내 사주에서의 이 시주라는 거는 내가 보는 자식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자식의 모습. 그리고 자식 사주에서는 이게 자식 사주다 그러면은 부모와의 관계와 그러면 그 부모 관계 그 월주를 봐야 되나요? 이거하고 이거를 봐야 돼요. 부모 관계를 보려면은 월주를 봐야 되고 내가 내 자식하고의 관계를 보려면 여기에요. 이게 부모 형제의 궁이고 이게 나와 배우자의 궁이고 이게 자식의 궁이고 내 노년의 모습이거든요. 그렇고. 그래서 이 글자 관계가 서로 충이라든가 파라든가 형이라든가 이런 글자로 있을 경우에 다른 글자에서 그거를 보완해주는 역할하는 기운이 없으면 자식하고 떨어져 사는 게 떨어져서 살아가는 게 그게 자식을 위하는 거고 나도 지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궁금해서 시간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여쭙습니다. 네네. 우리 시간이 많이 지났죠? 됐죠. 그래서 부모 자식 관계는 많은 인연이 있지만은 제일 크고 힘든 인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힘든 거를 인내하고 부족한 거를 이렇게 채우고 너무 뾰족 나온 거는 두드려서 깎아내고 이렇게 하면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잘 이어가려면은 나의 수고와 너의 수고가 손을 잡아야 되는 거니까 이 사주를 알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유, 좋네요. 그 심리학에서는 보면 특히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아버지와 아들이 사실은 부부 관계보다 더 복잡하고 어렵다는 이야기를 가끔 하는데 오늘 이걸 들으면서 동서고금 자식과의 관계는 참 부모 입장에서 쉬운 일은 아니구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많이 알아야 되고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네네. 아쉬워서. 하죠. 시간 없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우리가 시간 흉하다고 보는 편관이 있어요. 그러면 나를 엄청나게 힘들게 하는 스트레스를 내가 느끼게 하는 자식의 모습이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런데 이 자식이 잘 되는 걸 우리가 바라잖아요. 그쵸. 잘 풀리겠냐를 보려면은 이 월지와의 관계를 봐야 돼요. 내 사주 안에. 여기에 예를 들어서 편재가 있다. 그러면 재생관하잖아요. 큰 돈을 움직이는 사업가의 모습의 자식이 돼요. 막힘이 없이 뚫려요. 단 나하고는 그렇게 뭐 우사바사 다정하고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자식 잘 되는 모습이라고요. 그거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랑 좀 안 좋아도 그 친구가 잘 풀리면 좋죠. 여기에 예를 들어서 상관이 있어. 그런데 상관은 상관생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재성이 있으면
이렇게 상관생재한다 말이죠. 그러면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서 목표를 이루어가는 자식의 모습이에요. 무슨 뭐 큰 부자가 된다거나 뭐 큰 성공을 이룬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자기의 원하는 바를 이루어가는 내 새끼의 성장하는 모습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좋네요. 네, 이것도 좋은 거예요. 나한테 안 잘해도 그렇죠, 자기 그렇죠. 잘 살면 좋잖아요. 맞아. 이거를 빠뜨려서 제가 추가했어요. 오늘 그 마지막으로 임과 개가 24년도 우리 갑진해와 만나서 어떤 관계를 이루느냐도 중요했지만 마지막에 팁으로 주신 어찌 보면 눈이 반짝했던 부모 자식 관계에 대한 부분들이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네요. 혹시 해당하는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좀 잘 들여다보시고 좋은 조언을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진짜 완연한 봄이죠. 이제 양재천에는 벚꽃이 흐드러지게 필 텐데 양재천 많이 걸으시면서 건강하시고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애쓰셨어요. 수고하셨어요. 네.